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자 하는 저는 마인드모스트의 박하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은 이제 말랑말랑한 이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이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삶은 말랑말랑한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함을 갖지 않고 좀 여유롭게 정말 유연하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의 진로의 문제를 좀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30분의 시간들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인드모스트라고 하는 심리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하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잠시 놔두고 첫 시작을 일단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를 좀 잘 살고 싶으시죠? 좀 재미있게 살고 싶고요.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행복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로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많은 학생들의 바람이고 소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원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은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하승아,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만 막 끙끙대면 살지 말라라는 거죠. 가끔은 뒤도 돌아보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좀 고민하면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건데요.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멈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삶이라는 것들이 정말 진로 문제를 잘 다루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진로를 결정했다고 해서 100% 그 진로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이 한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100% 성공적이다 라고도 볼 수 없고 100% 안 좋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그리고 어떤 삶을 내가 꿈꾸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시기마다 때때마다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들을 좀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나요?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죠. 좋은 성적도 받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한다고 어떤 친구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어떤 성적을 잘 내야만 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들 열심히 한다는 생각들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잠시 놓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나요? 우리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한 번쯤 해야 할 질문들은 뭐냐면 너 어떤 전공을 할래? 어떤 일을 할래? 이런 것보다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질문들이 이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는, 제가 이야기 나누는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생 친구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전공은 정했니? 하고 싶은 일은 있고? 너 꿈은 뭐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들이 정말 지겹게도 답답하고 정말 싫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질문 역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단순히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건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삶의 태도일 수 있고요. 어떤 가치관일 수 있고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다 녹여져서 이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거지?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떻게 살아내고 싶지?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상상하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때때로는요, 우리의 성적이나 아니면 우리의 진학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하죠. 진학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일까?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을까?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내려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 영화 이렇게 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시를 평가하는 방법이 실린 교과서의 서문을 이 키팅 선생님이 읽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장을 찢어버려라. 어서 몽땅 찢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적인 거 다 찢어버려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을 산다는 건요, 나의 시를 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진로가 좋은 진로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는 이렇게 각광받으니까 이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항상 100%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삶을 산다는 것, 꼭 진로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시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를 쓰려면 누군가의 시를 따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름의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화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연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그리고 올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시대는 이미 왔고 오고 더 많이 올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획일화돼서 어떤 이런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옳은 진로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가장 100%의 정답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유연성 있게 탄력적이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역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 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제가 현장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여러분 친구들 만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좀 드냐면, 3년의 삶을, 고등학교 3년의 삶 혹은 중학교 3년 이런 어떤 한정된 시간의 삶을 굉장히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처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우리가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4년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년을 산다 그러면 그 4년제 대학을 5번이나 졸업할 수 있는 사실 삶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이 한순간의 어떤 순간의 결정들,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가되는 평가들,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들을 100%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게 씨름하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들을 결정하고 생각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삶을 점수로 매길 수 없는 어떤 가치들로 꾸며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탄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력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 건강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어떨 걸까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태도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역량일 수 있거든요. 좋은 태도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일할 때 긍정적인 어떤 긍정성을 갖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도 잘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협업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나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이 바라는 그런 역량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건강할 때 오히려 더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있을 텐데 나무가 댕강 잘려도 사실 이 뿌리가 건강하게 있으면 그 건강한 뿌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만큼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과 어떤 변화와 아니면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탄력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어떤 진로의 문제들을 분명히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요, 여러분들, 항상 정형화된 데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14살, 13살, 15살, 16살, 이렇게 되더라도, 결코 어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삶이란 그런 거구나라는 걸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도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어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생이 꼭 100%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 이야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 삶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도 있고요. 주변의 상황의 변화도 있고요.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삶이라는 게 꼭 내 맘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중요한 역량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런 역경, 어려움, 고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하는 역량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버텨나갈 수 있고 자신의 진로들을, 자신의 커리어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사일런스, 이게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이나 다양한 조직, 기업, 국가 등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정답이 아니라 적응과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시대이긴 하죠. 그죠?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를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올 거라고 여러분 예상한 친구들 있나요? 코로나 분명히 올 겁니다. 코로나 분명히 병원에도 옵니다. 이렇게 예상한 친구들을, 예상한 사람들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처럼 예측 불허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고 그리고 변화들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휴대폰도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 어떤 혁신적인 어떤 과학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적응과 유연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진로에 있어서 유연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직업세계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유연하게 진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살 때 이것이 정답이다, 이 진로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25살이 됐을 때 그 진로가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15살 때 우리가 어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중에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건, 예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100%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냐면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변화로 인한 적응이 갑작스럽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다가 내 10대에는 근데 20대 때 갑자기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우면서 적응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적응을 하면서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에 그것들을 활용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겠죠. 어떤 걸까요? 컴퓨터를 배우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배우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던가 컴퓨터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둔다던가 이랬을 때 그 변화로 인한 적응이 어렵거나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적응의 역량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부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내가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15살에 25살에는 이렇게 되겠지, 30세에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준비한 진로 개발 경로에 장애물이 무조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탄탄대로로 이런 진로가 이렇게 하나 단계를 밟아가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량을 길러야 하거나 새로운 지식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역시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는 이제 시대가 됐죠. 4차 산업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어플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퓨터 어떤 웹상에서 어떤 개발되는 어떤 프로그램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문과라고 했던 뭐 인문 계열의 친구들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개발자처럼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개발 언어들을 배운다거나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융합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건 못 배우겠습니다. 그거 융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진로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방면으로 내 진로들이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진로의 길이라는 게 그 가운데 좀 협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 계속해서 융합적인 어떤 능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하고 그리고 융합할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래서 진로 탄력성이라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역경, 좌절, 실련, 실패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정서도 유지하고 변화하는 진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진로표를 수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열망과 이에 대한 노력을 해나가는 역량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연성을 갖추자라는 거예요. 유연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무쌍하잖아요. 변화가 무쌍한데 변화 무쌍한 시대에서 올곧게 꼿꼿하게만 가는 것들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력성이라는 얘기한 것처럼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니면 이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그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자기애가 넘치면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서 이 사람 뭐지? 애 뭐지? 싶지만 되게 싹싹한 거예요. 뭔가 되게 싹싹하고요. 은근히 잔머리도 좋은 것 같은 그 사람, 그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보면 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을 보면 뭐지 싶지만 사실 이런 친구들이 저는 굉장한 역량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런 자기의 긍정적, 뭐 싹싹함, 잔머리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다른 용어들로 얘기하면 긍정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역량,
그리고 뭐 유연성, 그리고 자기 조절 역량,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의 직업을 가져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역량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를 할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고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일하고 싶죠. 그리고 자기 조절을 잘해서 근무 태만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정서 조절도 잘해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정서들을 잘 조절해서 다루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어떤 유연한 능력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그리고 내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아주 필요한 역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로 탄력성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긍정적 태도, 자기의 대인정보 관계, 적응성, 자기조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총 5가지인데요. 자기애는 뭘까요?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 태도는 뭘까? 긍정성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자기조절은 뭐냐면 나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적응성은 대처를 잘하거나 유연하게, 사실은 스무스하게, 어떤 유연하게 부드럽게 잘 녹아들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인정보 관계는 뭘까요? 이거는 공감 능력, 그리고 연결하고 협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시 뭐 팀으로 작업하거나 프로젝트로 같이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이랑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협력해서 뭐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 협력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살피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그냥 귀찮고 힘들고 사람들이랑 뭐 대화하고 소통하고 귀찮고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역량을 길러낸다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자기애는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외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나에 대한 인식이고요. 긍정적 태도는 한마디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믿음, 그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리는 태도. 자기 조절은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조절, 정서 조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적응성은 뭐냐면 유연한 대처 능력, 변화한 상황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거. 그 대인정보 관계는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쉽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의 긍정적 태도, 자기 조절, 적응성, 그리고 대인정보 관계에 대해서요. 첫 번째 자기애는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다 믿음으로 굴러가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이 딱 떠 있는데 물이 딱 반잔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이 반잔밖에 없네, 목이 마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인데 반잔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거, 해석을 갖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어떤 그거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망 같은 것들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나도 믿음으로 굴러가요. 나도 믿음으로 굴러가요. 어떨까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이 있어. 난 이걸 좀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어떤 일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감이라는 단어가 붙는 단어들이 있죠. 자신감, 그쵸? 열등감. 저는 이 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결국엔 느낌이에요. 나에 대한 이 느낌이라는 거를요 좀 더 저는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남들에 비해서, 이런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나도 그래서 믿음으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믿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이란 거예요. 나는 뭐뭐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표현한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거 수학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적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서요. 공부는 저는 뭐 제 스타일이 아닌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의를요,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이 딱 고정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를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나를 믿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저는 보여요. 저는요 컴퓨터 같은 거는 제가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운동 같은 거는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와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나를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이 자기회와 관련돼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이라는 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라는 것들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조절인데요. 인생은 자기조절 연속이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어때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 자기조절이죠. 자기조절이 실패하면 어때요?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지각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인생은 자기조절의 연속이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주먹질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막 짜증이 난다고 해서 너무 짜증을 부리면 친구들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거, 뭐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아주 둘 다 중요해요. 왜요? 자기조절이라는 건 내 스스로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서를 내가 스스로 잘 조절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잘 조절해서 결정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를 듣는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정에 의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지 몰라요. 우울하니까 못해요. 불안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짜증나니까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성취라는 거, 우리가 뭐 달성해야 될 목표 달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참 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떨까요? 자전거 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전거를 배울 때도 좀 넘어지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거나 아슬아슬하더라도 그거를 좀 견뎌내면서 타는 것들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게 바로 자기 조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 지식과 기술도 지속적으로 습득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의 문제만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엄마와 충분히 얘기하고 어머니와 충분히 얘기하고 부모님과 충분히 얘기하되, 그 결정에 있어서 내가 진로에 대한 탐색도 해보고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직업은 좀 어떨까? 이런 진로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직업이 좋대, 이 일이 좋대, 이런 진로가 좋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로 목표도 설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듯이 내 진로의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자기조절 관련해서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가 좀 알아서 해라. 내가 좀 알아서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 스스로 결정하는 거, 내가 좀 알아서 하자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적응성이에요. 가장 최적의 진로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피로와 나의 즐거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피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즐거움이 가진 어떤 흥미가 적성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이에 공통된 지점, 그 지점에서 진로라는 게 저는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피로를 채울 수 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진로 설계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세상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지 이미 있는 정답을 맞춰주기를 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를 좀 예쁘게 미용시키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기를 원하지,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강아지 예쁘게 깎는 법은 뭘까요? 정답!
뭐 A, B, C, D 이렇게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직업들, 진로들, 여러분들이 하게 될 진로와 직업들은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누군가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정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진로에 있어서 적응을 잘 할까요? 그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로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못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답을 맞춰본 경우에 항상 문제를 항상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좋겠어요.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자. 정답이 아니라 문제 좀 해결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가 꼭 정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코로나를 처음 경험하잖아요. 이런 이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방법론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 했죠. 예를 들어서 뭐가 할까요? 뭐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식, 유연해지는 것들이 역량을 발휘한 한 가지의 어떤 예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살아온 이들이 변화를 수용하고 기꺼이 도전하고 새로운 막다뜨는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인 정보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혼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고객한테 뭔가를 팔아야 된다. 뭐 커피를 판다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팀플을 대학생들한테 많이 시켜요. 그렇죠? 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나 일을 할 때는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과 관련 없는 직업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일 못하는 사람과는 일해도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과는 일을 못하는 게 더 커요. 일 못하는 사람은요, 일을 열심히 시키거나 어떻게든 시키면 돼요. 그렇지만 때때로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쵸?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좀 잘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인정보관계 뭘까요? 대인관계를 한번 잘해보는 어떤 연습들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친구랑 좀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친구랑 같이 이런 우리 교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볼까? 어떤 수행평가를 잘해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긍정성이에요. 저는 좋은 성적보다 좋은 태도가 기회를 얻는다고 확신해요.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진다면 어쩌면 금상첨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때때로 선생님 저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공부가 잘 안 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점으로 가져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전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죠.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 누구나 좋아해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한테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좋은 성적을 꼭 내지 못하더라도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글로벌한 경쟁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세계에 나갔을 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아,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줘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아주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매너가 좋은 어퍼튜니티, 기회들을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탄력성일 수 있고요. 일은 가르치면 되지만 태도는 쉽게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험 못 봐더라도 뭐라고요? 태도는 100점 맞자. 시험 못 보더라도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요. 긍정성 있게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 인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못 보더라도 태도는 100점 맞자.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질을 결정짓는 5가지 만족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였대요. 이 가운데 이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11%였다고 하는데요. 삶의 5가지 요소에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게 명문대 졸업생만 꼭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일반 대학 졸업생들도 11% 있었다는 비슷한 수준이죠.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쵸? 근데 이 둘 다의 친구들에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꿈을 도와준 멘토가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있었고, 이 3가지를 다 있었던 경우에가 1.9배나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좋은 멘토들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 그 안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좋은 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긍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 30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는 일보다는 씨를 잘 뿌리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어떤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3년의 시간이 아니라 시험 기간 며칠이 아니라 시험의 성적 한두 번이 아니라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부 보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의 시간을 승부 보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할 건 뭘까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아서 좀 해보자.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사람에게 잘하면서 나아가보자. 그리고 시험 못 보더라도 태도는 한번 100점 맞아보자.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진로들을 한번 승부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 하나는요, 삶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내는 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이 드문드문 멈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해 질문하는 거죠. 나 어떻게 살고 싶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떤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지?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5가지의 요소들 꼭꼭 그때마다 같이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5가지들을 어떻게 내가 좀 역량을 기르면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보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30분 넘는 시간들을 잘 들어주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